안녕하십니까. 기사 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컴퓨터 일반 좀 생소했는데 여러분들 따라오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컴퓨터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주로 통신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이제 통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내용으로 해서 정보통신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이전 시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프레드시트 일반, 자, 엑셀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번 클릭을 해야 되는지, 두 번 클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 프롬프트 관련해서 명령어들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까만 창이 보여질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검색 상자에서 바로 명령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CMD에서 엔터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까만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콘을 클릭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어들을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도스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하는 이제 윈도우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나오기 전 이전 운영체제가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는요, 현재 이제 운영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운영체제는, 자, 윈도우 환경이죠. 윈도우 환경은요, GUI라고 합니다. GUI.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그래픽. 기반이 그래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픽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하고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화면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도스는 다릅니다. 자, 이전 환경인 도스는 달라요. 도스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명령어를. 그래서 과거의 도스 환경에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명령어들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운영체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조금 어려웠죠. 컴퓨터 이용하기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도스 환경에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 몇 가지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도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IP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ipconfig, configuration, 구성을 뜻하는 거예요. 구성, IP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컴퓨터의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정보, 자, 표시를 해준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이제 정보라는 것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자, 이런 기본 이제 정보들,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IP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ipconfig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도스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ipconfig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IPv6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IPv4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의 주소,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pconfig, 이제 이 명령어만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을 한다,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트레서트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트레서트. 자, 트레서트는요, 트레이스, 추적하다라는 명령어, 그리고 루트, 라우트라고 얘기를 하죠. 경로의 의미가 있는 이 명령어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추적한다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의 경로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대상이 되는 IP 주소를 주고요. 앞에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정된 호스트에, 자, 호스트라는 것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된 컴퓨터에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의 정보와 각 경로에서 지연 시간을 추적하는 명령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A라는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 있는 컴퓨터는 B라는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가 전용선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와 저희 기사 퍼스트 서버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통신할 때 어떻게 통신이 되는 겁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죠. 인터넷망. 아주 복잡한 얽히고 설키고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회선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에 통신을 할 때 경로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B라는 컴퓨터에 도착이 될 겁니다. 자, 그 경로를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트레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 컴퓨터, 이게 기사 퍼스트의 IP 주소라면은 이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을 하면은 경로 추적이라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두 번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세 번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그때의 소요 시간, 지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지연을 하고 다음 컴퓨터로 이동을 하는지, 얼마만큼 지연을 하고 또 다음 컴퓨터로 이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두 개의 명령어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빠져나올 때, 자, 보세요. 자, cmd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쭉 작업을 했어요. 뭐 IP config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고 싶어요. 닫고 싶을 때는 exit, exi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하면은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물론 보통 우리가 창을 닫을 때는 X 해서 창을 닫잖아요. 그죠? X를 누르고 창을 닫으셔도 되고, exit, exit라고 입력을 해서, 도스 창을 이제 닫아도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핑이라는 명령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핑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이제 명령어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컴퓨터에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핑 명령어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보다도 원격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 있는 그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으로 문제가 있다,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네이버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핑 하고요. 이제 해당 그 IP 주소라든지 이제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때 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핑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 통신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패킷이란 것을 4개를 보내던데, 하나, 둘, 셋, 넷, 4번 보내던데 받은 것은 없다. 손실이 4개다. 손실률이 100%다. 이런 식으로 손실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패킷에 대한 용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킷이란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엄밀히 말했을 때는 패킷을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패킷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이용을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가 사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이 데이터에 대한 패킷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패킷. 이것을 패킷이라는 단위로 해서 쪼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할 때는 패킷을 보내보는 거예요. 자, A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되고요. 자, 네이버 사이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킷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패킷을 쭉 보내서 이 패킷을 받아서 되돌아오는지 메아리가 이제 되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냈는데 제대로 돌아온다라면은 이것은 네트워크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4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을 4번 보내고, 받은 것이 4번이면은, 이것은 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받은 것이 0개다. 그러면 손실률은 4가 되고, 100%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때 대부분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요,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이버 사이트가 정상적인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핑이란 이 명령어가 해킹으로 자주 이용이 되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패킷을 보내잖아요. 그죠? 패킷을 현재 4개만 보내는 거지만은 핑을 계속 보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패킷,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데이터를 이 서버에 보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서버는요, 패킷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의 패킷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핑 명령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핑의 결과를 보실 수는 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킷의 이제 손실률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컴퓨터의 이름. 자, 이게 컴퓨터 이름이 되는데요. g.naver.com. 자, 이게 컴퓨터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동이 된다라면은 이제 왕복 시간이 이제 체크가 됩니다. 응답 시간이 최소 얼마가 되고 최대 얼마가 되고 평균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응답 시간도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이름, 자, IP 주소, 전송 신호의 손실률, 자,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을 실행한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핑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핑은 원격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항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 이름, IP 주소, 전송 신호의 손실률, 그리고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게이트웨이라든지 DNS IP 주소, 자, 이런 IP 주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은 IP config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IP config. 그리고 DNS IP 주소는요, IP config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그 확인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IP config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는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DNS 이제 주소를 확인하려면은 /all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all은요, IP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이제 옵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all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DNS 여기 보시면은, 자, DNS 서버의 주소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가장 좋고요. 일단 1번, 2번, 3번이 핑에 해당되는 이제 항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도수창에서 작업하다가 윈도우로 복귀하려면 다음 중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exit 4번 기억을 하셔야겠죠. 뭐 출구다, 퇴장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3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는, 자, 영문 기억하시면 되겠죠. 트레서트, 트레이스, 추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IP 컨피그 명령을 이용하여 알아낼 수 없는 정보는 자 서브넷 마스크 가능하고요, 게이트웨이 가능하고요, IP 주소 가능합니다. 근데 DMA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MA는요 중앙 처리 장치에 간섭 없이 DMA 장치를 사용을 해서 주격 장치하고 직접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출력과 관련된 용어예요. 입출력하고 자 CPU가 있고 그리고 I/O 장치가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자,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합니다. 근데 CPU는 상당히 고속의 장치가 되고 고가의 장치고요.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죠. 느린 그런 장치들입니다. 근데 CPU가 입출력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매달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DMA라는 장치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DMA가 CPU 대신에 입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부하가 감소가 되고 부담이 덜하게 되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앞에 웹이 붙게 되면은 인터넷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언어, 사용하는 언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 자, 그래서 웹 문서, 인터넷 문서. 자, 일반 문서하고 웹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자,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 한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문서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웹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는 중간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이 단어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그 정보에 대한 페이지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자 그런 페이지를 웹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문서하고 웹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링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HTML은요,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언어가 되는데요. 하이퍼텍스트란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링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되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TML에다가 D가 붙었습니다. D는 이제 다이나믹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동적이다. 자, 애니메이션 기능이 강화된 HTML 그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ML. 자, XML은요, 확장성의 생성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장성. 그래서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표준화가 가능해요. 문서 표준화.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통신하려면요, 문서를 주고받으려면은 각각의 문서에 대한 포맷이 다 다르죠. 형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웹 문서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그래서 XML이라는 문서로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준화를 시킨 것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DB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와이어러스 마크업 랭귀지. 자, 영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W가 무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무선 접속을 통해 PDA나 휴대전화 같은 이동 단말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다. 그러니까 이동 단말기에 표시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RML. 자, 여기서 V라는 것이 버추얼의 약자입니다. 버추얼은 가상 공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상에서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다. 자, 그다음 JSP는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어가 되는데요. 자, HTML 내에 자바 코드를 삽입해서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페이지를 생성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돌려주는 그런 언어다. 자, 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있을 때는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서 필요로 하는 웹
문서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좀 다른데 JSP란 것은 서버입니다. 서버 측에서 필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 HTML 문서를 만드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에서 가지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자바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HTML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삽입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자, 그것을 JS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SP는요, 똑같은데요. 서버 측에서 이제 돌아가는,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예요. JSP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이 됐던, 다른 여러 가지 운영체제 환경이 됐던, 다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작동이 되는데요. ASP는요, MS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이라든지 다른 환경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PHP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이라는 또 언어가 있습니다. 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여러 언어의 장점을 결합한 언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로 옳지 않은 것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말씀을 드렸고 4번은요. 이게 다릅니다. 이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하드웨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정보를 컴퓨터 본체를 열어서 각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각각의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다. 3차원, 버추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가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네티켓은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하고 에티켓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이 갖춰야 될 에티켓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준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은 TCP/IP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TCP/IP를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IP라든지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게이트웨이 이런 것을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설정하게 되면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TCP/IP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서 4번은 맞는 설명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서버는 웹 기반의 업무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 자, 웹서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버, 그 다음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서버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그 다양한 종류만큼 서버의 종류도 그만큼 있습니다. 만일 www, 자, 이게 뭐죠? 자, 이것은 웹을 뜻하는 거죠. 인터넷 문서를 서비스를 하겠다. 그것은 웹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것은 FTP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이름을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웹 서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웹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웹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겠죠. 자, 프로그램도 웹서버가 되고, 그 다음 그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컴퓨터도 웹서버가 됩니다. 자, PCS는 개인 휴대통신의 약자로 음성과 데이터 전달, 호출 기능 등을 하나의 기기 안에 포괄하는 전체적인 개념의 이동통신 서비스다. 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되었던 휴대폰의 서비스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PC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자, 꼭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하지 않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냉장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댁에 냉장고가 있으면은 자, 냉장고에 물품을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세팅을 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 냉장고하고요. 그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인터넷하고요. 슈퍼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이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 이 물품이 없다라면은 자동으로 슈퍼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주문을 해요. 주문해서 그것이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꼭 의식을 해서 주문을, 오더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유비쿼터스의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자,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 다음 중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통신 용어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흐름 제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름 제어라는 것은 자, 데이터가 송수신이 서로 된다라면 데이터가 주고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고받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패킷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패킷의 양이 뭐 많이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적게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흐름의 양을. 그러니까 흐름의 양을 조절하는 이유가 트래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 많은 양의 패킷을 보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트래픽이 초과되면은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 한도, 자, 트래픽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흐름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맞아요. 이거는 자료를 송수신할 때 버퍼를 사용하여, 자, 버퍼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죠. 기억 공간을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정지 비트, 자, 스탑 비트라고 하는데요. 전송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비트다. 자,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겠죠. 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순서대로 보내느냐. 자, 무작정 그대로 보내시면 안 되죠.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자, 데이터가 보내지기 시작한다. 시작한다. 데이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보내지고, 데이터가 끝났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또 데이터가 하나 보내진다. 신호 보내지고요. 데이터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끝났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내용을 데이터의 앞뒤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붙는 것이 스타트 비트가 되는 거고요. 스타트 비트. 그리고 정지 비트. 정지 비트는 마지막에 들어가요. 데이터의 끝 알리는 정지 비트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문자씩 전송을 할 때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서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가 붙어야 됩니다. 자, 페리티 비트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아스키 코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비트로 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이 한 개의 비트인데요. 한 개의 비트를 추가를 해서 에러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짝수 페리티 비트, 홀수 페리티 비트. 그래서 보내는 측에서 짝수의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페리티를 부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내려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예요. 만약 짝수 기준이다. 그러면 1의 개수가 짝수가 맞네요. 데이터에서. 그럼 페리티는 0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송을 해서 받는 측에도 1의 개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짝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일 짝수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받는 측에서 두 개의 비트가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짝수가 맞네, 그죠?
이럴 때는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오류를 검출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전송속도 BPS의 의미가요, 바이트가 아닙니다. 바이트가 아니고요, 비트예요, 비트.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bps라면은 1초 동안에 12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려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터넷과 동일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랜 기반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 자,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랜이라는 것은 아시죠? 랜, 근거리 통신망. 구내, 동일 건물 내에, 그러니까 뭐 작게 뭐 건물 내, 뭐 사무실 안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파일,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묶는 거죠. 왜 묶는 겁니까?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묶어서 고속의 전송이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이런 회선으로 네트워크를 묶은 것을 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면은 랜은 소규모가 되는 거죠. 근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랜이라는 게 있고 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M이 뜻하는 것이 도시 단위를 뜻하는 거죠. 도시. 자, 그다음 W가 뜻하는 것은 와이드, 그러니까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전 세계를 묶는 그 정도의 규모. 자, 그래서 WAN, W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광대역 통신망을 뜻하는 거고요. 이 설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익스트라넷하고 엑스트라넷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회사입니다. 자, 이건 협력회사예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 사이트가 있습니까? 회사나 학교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 보면은 결제를 한다든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글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게시판도 되면서 결제까지 가능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트라넷.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 그것을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엑스트라넷은, 자, 이것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트라넷, 이것도 인트라넷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엑스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자, 부가가치 통신망, 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V가 뜻하는 것이 밸류를 뜻하는 겁니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그래서 부가가치를 더한 거죠. 가치를 더한 겁니다. 그런 통신망. 자, 정보 제공 시 통신 회선을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제 임차하여 하나의 사설망을 구축하고, 자, 이를 통해 축적해 놓은 갖가지 부가적인 정보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서비스다. 자, 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자, 정보 제공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망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회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회선은 KT 외에 여러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야 되는 거죠. KT로부터 해서 회선을 빌려서 이 정보를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통신망을 우리는 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업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트라넷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접속이 너무 많거나 너무 원격제일 경우 과부하나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 동일한 사이트를 여러 곳에 복사해 놓은 것, 그러니까 같은 사이트를 여러 곳에다가 복사해 놓은 것. 자, 이게 미러 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러, 거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 포스트 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너무 접속자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 동일한 것을 하나 더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부하라든지 속도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독립적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웹 서버를 임대해주고 자체 도메인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웹 호스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웹 호스팅. 자, 일반적으로 사실은 인터넷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인터넷 사업을 하려면은 웹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웹서버가 있어야만 여기다가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서버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웹서버를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웹서버를 회사 내에 두고요.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를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업체를 호스팅 업체라고 얘기합니다. 호스팅 업체. 자, 호스트. 쇼핑 호스트 들어보셨죠? 호스트란 것은 뭐 주체자, 뭐 진행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웹서버를. 자, 관련해서 용어 몇 가지 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호스팅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하나의 서버에 여러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사용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웹서버라고 했을 때요. 꼭 컴퓨터 한 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한 대 있을 때 서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한 대 있지만은 여기에 웹서버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여러 회사를 컴퓨터 한 대에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제 정확한 뜻이 되는 거예요. 웹 호스팅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다가 여러 계정이란 것은 각각의 회사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정,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회사는 이거 주고 B 회사는 이거 주고 C 회사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웹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월 단위로 해서 얼마씩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웹 호스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버 호스팅은요.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규모가 좀 크다라면은 서버 자체를 구매해버린 거예요. 이 서버 자체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좀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서버 호스팅이에요. 코로케이션은요. 자신의 서버를 직접 IDC, 자, IDC는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 관련해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IDC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하여 미리 준비된 공간에 서버를 입고시킨 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공간입니다. 서버는 이제 자신이 준비하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서버를 세팅 다 하고 난 뒤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공간이라는 것은 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서버하고 인터넷 회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IDC예요. IDC.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쓰기 위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코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웹 호스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독립적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웹 서버를 임대해준다. 다음에 보기가 의미하는 분산 시스템 모델로 옳은 것은, 자, 분산 시스템이란 것은 컴퓨터 한 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소속된 컴퓨터들은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워크스테이션 혹은 개인용 컴퓨터를 단말기로 사용한다. 고속 랜을 기반으로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영원한 서버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P2P 생각하시면 돼요. P2P. P2P를 뜻하는 겁니다.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P2P란 것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P2P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종속 시스템, 주종속. 자, 주가 되고 종속이 되고. 자, 의미는 아시겠죠?
그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터가 주가 되고 슬레이브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과 연산을 담당을 하고 운영체제를 수행을 해요. 자, 운영체제는 중요하잖아요. 그쵸? 종 프로세서, 프로세서를 뭐 C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산만 담당을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마스터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시하는 센스 기술. 자, RFID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그림이요. 마트에서, 자, 이게 RFID 리더기입니다. 읽어드리는 기계예요. 읽어드리는 기계고요. 자, 이 상품 안에 RFID 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기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 정보가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코드하고 비슷하죠. 근데 바코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바코드는 광학식. 근데 RFID는 무선이에요, 무선. 그리고 정보 양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양이. 그래서 뭐 태그, 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태그를 뜻하는 거예요. 태그를 붙여서 사물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칩을 붙여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시하는 센스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텔레매틱스는요. 자, 통신하고 정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운전자가 무선 네트워크로 자동차를 원격 진단하고 무선 모뎀을 장착한 액정 단말기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라든지 증권 정보, 금융 거래, 지리 정보, 게임 등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DMB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손안의 TV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뜻하는 겁니다. WCDMA는요, 무선 접속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에 대한 규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3G 생각하시면 돼요. 3G. 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의미하는 용어는, 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것을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정. 어카운트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카운트.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계정이란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로그인 할 수 있는 권리. 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디를 할당받는 거, 그게 계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사퍼스트의 아이디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그게 계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